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첫 럼피스킨병 의심 환축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안군 백산면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소가 신고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선과 군산을 비롯한 도내 축산 농가에 대해 가축 이동 제한과 소독 명령이 내려지는 등 방역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익산에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00여 곳의 도시재생 실무자들이 익산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군산시의 음파공원 주변 부지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이 부지가 관광지에서 제외된 지 1년여 만에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 행위가 승인됐다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첫 럼피스킨병 의심 환축이 발생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부안군 백산면 한우 농장에서 25일 럼피스킨병 의심소가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이 날 경우 도내 방역도 뚫려 익산과 군산 농가들도 럼피스킨병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부안 백산면의 한 한우 농가.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 조치로 인한 이동 통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내 첫 럼피스킨병 의심 환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 농가에서 25일 럼피스킨병 자체 검사 양성 환축이 발생했습니다. 도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후 확진 판정이 나오면 해당 농가 살처분과 반경 10km 이내 농가 백신 접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반경 10km 내에 긴급 백신 접종을 하거든요. 이로 인해 익산과 군산 농가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라봉도 터졌으면 빵꾸 났다는 얘기거든. 심정은 하여튼 답답하지. 이럴 마음도 없지. 속사에 전념해야 되는데. 익산시와 군산시는 소독 명령,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24시간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이제 9농가 저희가 이동 제한 명령 내렸어요.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중이고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중입니다. 익산과 군산 축산농가는 모두 1,020여 농가. 도내 첫 럼피스킨병 의심 환축이 발생해 농가들의 걱정이 커져갑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인 LLBS가 국내외 정부 당국으로부터 전구체 자회사 승인을 받아 새만금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LS그룹은 LLBS가 한국과 중국, 폴란드, 베트남 등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S는 지난 6월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 회사 LNF와 손잡고 전구체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인 LLBS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 결합 승인을 받으면서 LLBS는 올해 새만금 산단 509에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고 2026년 양산에 들어가 2029년 12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김관영 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김 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17.7%로 124개 공약 가운데 22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또 김 지사가 역점 과제로 내건 새만금 복합 테마파크 유치 기반 조성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2차 전지 등 전국 7개 지자체에 첨단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공모 당시 해당 지자체의 내년도 필요 예산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 539억 원 등 1조 5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정한 특화 단지 관련 예산은 199억 원으로 지자체 요구 예산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유치를 필요한
인프라 관련 필요 예산은 1조 3천억 원이지만 정부 예산은 154억 원에 그쳤습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폐기물의 일부 처리 방안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74명 가운데 49%가 낭산 폐석산 폐기물 일부 처리 변경은 잘한 것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잘못됐다는 평가 37%보다 12%포인트 높은 겁니다. 이 같은 평가는 전량 처리에 30년을 소요하기보다 일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익산시와 환경부, 복구협의체, 주민대책위는 폐기물 20.6톤 우선 처리에 합의한 뒤 업무 협약을 맺고 처리를 위한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느끼는 시정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설문형 시민정책평가를 진행한 결과 민선 8기 시정 만족도는 지난 5월 평가 때보다 11% 낮아진 41%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시정 만족도 하락은 주택정책과 지역화폐 운영, 세수 부족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소통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익산시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익산 시민 374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익산에서 도시혁신산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 전국 100여 곳의 도시재생 실무자들은 익산의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 살펴보게 됩니다. 익산은 지난 2015년 창인동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한 이후 지금까지 1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청년시청, 사회적 경제 어울림센터, 음식식품 교육문화관 등은 익산에 들어선 도시재생 거점시설입니다. 현재 익산에는 중앙동과 남부시장 일대, 동산동, 함여릅 등 낙후된 원도심 10개 지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 100여 개 지자체의 도시재생 담당자들은 익산을 찾아 도시재생 성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익산에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년고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년고도이고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꽃폈던 그런 고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오늘 주제인 도시혁신, 도시재생사업, 저희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도시혁신의 선도적인 그런 도시로 또 평가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과 우수 사례를 만나볼 수 있고 타 지역 사례를 학습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찾게 됩니다. 첫 순서로 열린 한국도시재생학회 학술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 안전 서비스 구축과 스마트 도시 개발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400여 개의 부스를 차렸으며 도시재생 사업 실무자 등 6만여 명이 방문합니다. 특히 익산시는 전국 실무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익산에서 이루어진 도시재생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익산시 구도심이 오랜 잠에서 좀 깨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뚜렷하게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기능을 집어넣어서 거점 지역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지난 2015년 창인동 샛들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개의 도시재생 사업 지구에 1281억 원이 투입된 익산시. 낙후된 원도심에 새로운 거점 기능을 제공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대학생 아침 식사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군산쌀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 대학생에게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군산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지급 대상 조사와 부당수령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합니다. 익산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 소기령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5일 제255회 임시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소 의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이 중요하다며 유해물질 기준 명시와 연 1회 이상 유해물질 검사, 학교급식 공급 관련 기관 임무 신설 등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역 정치인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원장은 지난 대선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전북과 호남을 지키지 못한 것이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역대 호남 최다 득표를 허락한 호남 현역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질타하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 호남 현역 의원들은 험지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은파공원을 둘러싼 야산에 테라스하우스를 짓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은파 관광지에서 제외시킨 지 1년여 만에 개발 행위가 승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테라스하우스 신축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은파 호수공원에 위치한 리츠프라자 호텔 인근. 지난 2019년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33,000여 제곱미터가 은파 관광지에서 제외된 후 지난해 6월 고시를 통해 관광유원지구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관광지에서 제외되면 개발 행위가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임하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민간 사업자가 지난 8월 말 이곳에 4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군산시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택건설심의위원회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인 100%에서 62%로 낮추는 대신 건폐율은 20%에서 29.9%로 완화해 남측도로와 주차장을 시민과 함께 쓰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9년 이후 경사도와 건폐율 등 완화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아 이번이 첫 사례인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건폐율 완화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이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던 자연 녹지의 10%의 건폐율을 완화해 심의를 승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이 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군산시는 건폐율 완화는 법적으로 허용돼 문제될 게 없고 사업자가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개발 행위를 승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의사가 없는 섬을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는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이동진료팀을 꾸려 방축도, 명도, 말도, 관리도와 두리도 등 5개 지역을 매월 1회 방문해 내과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주민 770여 명에게 제공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실시됩니다.
통신재난을 대비해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훈련이 오늘 익산 금마저수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앙전파관리소를 비롯해 KCN 금강방송과 KT 등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금마저수지 일대에서 통신재난 상황을 가정해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익산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22대를 영치해 과태료 4,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과태료 체납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원광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 중 푸드테크와 바이오 소재 기자재를 집적화하는 연구 활동과 사업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인적, 물적 자원 협력 등에도 나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 경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던 A 경장은 지난 5월 24일 오후 9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제23회 정읍 전국 민속소 힘겨루기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정읍시 부전동 임산물 체험단지 옆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충남, 충북 등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높아 대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회 전주 거리인형극제가 전주 웨딩거리와 동문거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퍼레이드 공룡들의 외출을 시작으로 음악과 인형극이 어우러진 그레고 인형음악대, 7빛깔 비눗방울이 결합한 방울이의 낮잠 여행 등이 펼쳐집니다. 이번 거리인형극제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벼룩시장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 시장은 26일 익산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며 장모상 조의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장학금은 학생들의 주거 환경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시민 정신건강 증진 우수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등을 인정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광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익산시 보건소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산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성과 공유회가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7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조촌동 디오션시티 철길마을공원에서 할머니들의 신생아 옷 만들기, 오는 28일에는 오식도동에서 다문화 가족과 주민들의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이 각각 열립니다. 성과 공유회를 통한 수익금과 성과물은 모세스 영화원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으로 기부됩니다. 군산시가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노인복지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시는 25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군산시장과 도시의원, 노인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열고 유공자 27명을 표창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 노래 경연대회를 열고 위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신동주민자치위원회가 25일 익산사랑장학재단의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신동주민자치위원회는 이외에도 노후 연립주택 담장 벽화 그리기, 독거노인 자매결연 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7시에 고래의 저자 천명관 작가를 초청해 가을밤 북토크를 운영합니다. 문학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천명관 작가는 장편소설 고래로 지난 2004년 제10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